네. 일단은 저희 현상규 선생님 얘기 잘 들으셨을 거고 저희 반 관련된 얘기들, 뭐 공부에 관련된 얘기들 항상 그래요. 이 공부는 간단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랑 계속 같이 콕 하면서 가시면 잘 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요번 시험 관련돼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토픽들 혹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자료를 좀 뽑아봤고요. 133회 때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 토픽이 좋다. 신토픽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제외하고는 혹은 인공지능 관련된 몇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신토픽이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신토픽이 너무 많았어요.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뭐 스마트카, 5G 등등등등등등 다 신토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걔들이 다 보토픽이 돼버리고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서비스 도메인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 건 몇 개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어디로 가느냐? 기본 토픽과 나오겠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각종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이드라인들을 더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그 가이드라인에는 가이드라인 플러스 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요번 회차는 무난했어요. 문제 자체도 전체 교시대로 무난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서비스가 세 문제 나왔어요. 보통 디지털 서비스가 뭐 물론 이제 뭐 좀 적게 나오는 회차도 있지만 보통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 정도 뭐 1교시에서는 두세 문제 나오고 2, 3, 4교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많았는데 어, 좀 많이 안 나왔고 그리고 조금 특이점은 물론 응용은 달랐지만 관리에서 보완이 좀 적게 나왔다. 요거는 좀 특이점이긴 해요. AI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CAOS가 생각외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CAOS는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 디지털 서비스 플러스 AI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A와 OS의 정말 기본 토픽들,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얘기, 운영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다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소공 7문제 기본 토픽, PM 2문제 기본 토픽 그렇습니다. DB도 기본 토픽이 많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무난했어요. 문제 봤을 때 그냥 문제 봐봐 접근하신 분들 1교시 딱 보시고 10문제 다 쓸 수 있겠는데 이런 회차.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회차긴 해요. 이런 회차들이 다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1교시입니다. 1교시는 제가 하루 잡았고요. 여기서 녹색으로 잡은 것들은 저라면 이걸 가져갔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녹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여기 붉은색. 사실 이 인터미디언트 컴퓨팅도 제가 좀 찾다가 붙여놓은 건데 5월달 파이널 라운드에 나오긴 나왔었던 문제예요. 즉 1교시 문제들 지금 기출이나 ITP 모의고사에 안 나왔던 게 이제 사다리 터크만의 사다리 모델인데 팀 발달 과정인데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결국엔 이 1교시의 모든 문제들 여기서 조금 모르는 것들 보면 스토리지 가상화 요게 좀 옛날 문제긴 하죠. 요거 왜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문제들이다. 네, 울고 계시네요. 맞아요. 슬프실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자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것들 이 2번 문제였어요. 탐쌈송. 근데 다행히도 이건 6월달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6월달 모의고사 쪽 문제 때 내가 몰랐더라도 그때 학습을 했으면 1교시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3번 문제도 기본 토픽. 성능 지표들 기본 토픽. 형상관리 개념과 베이스라인. 얘도 기본 토픽. 보시면 알겠지만 95회에 나오곤 안 나왔었던 거. 예, 정보 은닉. 예, 생각외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제가 요거는 항상 수업 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다섯 가지 캡트 자정상 솔리드 다섯 가지는 1교시형으로 다 쓸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생각 외로 1교시형으로 이런 게 나오면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 쓸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전 핵심 키파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캡트 자정상이나 솔리드를 그냥 1교시로 딱 박아버리면 내가 다섯 개 갖고 쓰겠는데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어렵다기보다 쓰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6번은 이제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126회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7번 정적 SQL과 동적 SQL 비교. DB 문제죠. 정말 기본 문제들이고, 다이내믹 SQL을 좀 아시면 충분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DB를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가 DB 쪽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앞쪽에 나오는, 물론 오늘 시험도 나왔지만 회복 동시성 제어라든지 회복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놓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실제 SQL 부분, SQL 힌트, SQL 파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놓치세요. DB와 이제 내가 회사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뤄봤어요. SQL 쿼리를 좀 다뤄봤어요 하면 친숙한 문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쉽게 들어갔을 텐데 못 들어갔던 문제들, 이것도 기본 토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빨간색이 다 기본 토픽입니다. 사실상 RIP랑 OSPF, 이것도 기본이죠. 사실 RIP하고 OSPF 비교라고 나왔긴 했지만 이거 우리가 맨날 하는 링크 스테이트 거리 기반 벡터랑 상태 기반 라우팅 그 두 개예요. 그 두 개 비교라서 문구만 다른 거지 똑같은 얘기. 그다음에 약간 뭐 이제 신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교시에도 인터미디언트 컴퓨팅. 요건 근데 우리가 파이널 한번 했었고, 스토리지 가상화 요게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보면 알겠죠. 90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뒤에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쪽 관련된 CM 문제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밑에 세 개는 신토픽. 오랜만에 나온 신토픽들인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토픽들이고, 그다음에 다 공부하는 신토픽이었어요. 어려운 신토픽이 아니라. PET는 이제 응용에서는 이 교정은 나왔는데, PET 보호기술 이건 뭐 저희 반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것들, HBM 이거는 교차 출제죠. 몇 개 나올 만한 CA에서 교차 출제 될 만한 것들 HBM 꼭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나왔었고, RAG 아마 요건 대부분 다 아셨을 거예요. 요즘 가장 AI 쪽에서 나온 핫한 토픽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교시 문제는 되게 풀기가 편했어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교시 문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 실수 하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생각은 들어요. 2교시는 2교시도 무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왔던 공공부문 사스 이용 가이드라인, 이거 제가 가이드라인 얘기 나왔을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여기에 나온 SLA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에 나왔고요. 물론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대부분 저희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에 다 같이 나왔던 문제들이긴 해요. 그리고 다크 패턴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안 문제긴 한데 손을 많이 안 댄, 오히려 신문 기사 쪽에서 좀 봤다라면 이제 한 꼭지 살짝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물론 적으려면 적을 수는 있어요. 뭔가의 패턴. 근데 다크 패턴이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스매싱이나 뭐 여러 가지 더 섞어서 쓴다라면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유형과 대응 방안이었기 때문에 유형이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IT 거버넌스는 뭐 저희 맨날 했던 문제들, 3850 관련된 얘기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요 데이터 센터 쪽인데 CL은 디스커션 요게 이제 왜 나왔을까? 이것도 결국엔 AI죠. AI와 관련된 연계된 얘기들. 그러니까 요게 좀 신토픽. ESG가 오랜만에 또 나와.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레벨. 사실 2교시에서는 이 6번 문제가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쓸 양도 많고요. 쓰기도 어렵고요. 어렵진 않아요. 딱 세 가지니까. 팬텀 플러그들 쓰기 몇 개 안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례 중심이에요. 사례 중심. 결국엔 이 사례가 어떻게 해서 정리가 안 되는지에 대한 팬텀 커플 다 나오는 것들에 대한 트랜잭션 내역이 나오거든요. 서브노트에 다 있어요. 시간이 오래가지고. 하느님 쓰셨나 봐. 그러니까. 이거 망하신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문제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 교시는 아마 요거 안 풀고 오히려 이제 다른 것들 2번으로 좀 돌아가는 형태들일 거예요. 4번은 사실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이 DCI 같은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 기술, DWDM 갖고 가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DWDM 가지고 데이터 센터 간에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든 말은 만들 수도 있을 거긴 할 거거든요. 여러 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라서 아마 DWDM 정도 풀어도
괜찮긴 할 텐데 이게 조금 쉽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접근 안 하셨으면 결국에는 2번을 많이 빼면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근데 6번이 아마 조금 어렵진 않았는데 쓰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기본 토픽, DB 기본 토픽 쪽에 좀 힘든 부분들. 네, 3교시도 무난했어요. 네, 배포 전략과 테스트 전략,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는 이쪽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웹이라든지 뭐 개발하시는 분들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맨날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중요한 게 실행 중인 거예요. 결국엔 뭐겠어요? 가용성이잖아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단되면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떻게 배포할 거냐. 우리 일단 블로그리나 까나리든 어쨌든 이렇게 하겠죠. 롤링 하든지 그런 얘기들. 그럼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실행 중인 거니까. 그런 얘기는 충분히 1번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이제 잘 접근해서 내 실무적인 얘기들, 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써. 최종적인 전략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좋은 답안이 나왔을 거고. 2번, 얘도 아마 누구나 다 들어갔을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테스트에 아주 기본인데, 사실, 저는 1, 2, 3, 4로 하기는 했지만, 2번은 조금 까다롭긴 해요. 왜 까다롭냐? 누구나 다 들어가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분량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예, S밤 요것도 가이드라인이에요. S밤 가이드라인 관련된 문제 3번도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체크됐기 때문에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오노테이션 알고리즘 공부 안 하셨으면 아마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제 5의 1, 5의 n, 5의 n 로그 n, 5의 n 제곱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주고 걔들이 어느 유형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체크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오노테이션은 조금만 체크해주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기본 토픽이에요. 다차원 색인 구조도 124에 한번 나왔던 문제. 그리고 사실 6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얘는 조금 문제를 통해서 썰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는 체크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실전에서 푼다면 전 6, 그러니까 제가 그냥 봤을 때 1, 2선으로 갔지만 제가 정말 실전에서 풀었다라면 6번을 풀었을 거예요. 얘는 폐쇄형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간다. 폐쇄형 라이센스로 간다. 왜 오픈센스 왜 변경될 거냐? 보안과 관련된 얘기, 법적인 얘기 그 두 개만 갖고 풀어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법적으로는 리갈 이슈에 관련된 것들은 법 폐쇄형은 없어질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보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은데 제로데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도 많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폐쇄형으로 가면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배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폐쇄형이면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 할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건 썰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더 접근하기 쉬웠을 거라서 뭐 3교시는 무난했어요. 3교시 무난했고 4교시도 네. 뭐 리스크 관리 우리 많이 했죠. 이것도 기본 토픽. 음. 그다음에 AI 법적, 윤리적,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 이것도 우리 엄청 많이 했던 얘기. 그리고 오픈 API 얘는 요즘 왜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나와요. 레스트가 지난 회차에 나왔고 또 항상 엮여 나오는 거고 얘도 어렵지 않죠. 조금 까다로운 게 쏨인데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쓰기가 어려운 공부 좀 안 했으면 아마 쏨 쓰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얘는 마지막 모의고사 때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준비했다라면 충분히 쏨까지 준비가 가능했을 거고 5번이 이제 두 번 나와갖고 이것 이제 뒤에 또 나오고 분명히 나왔지만 왜 계속 이거를 이 클라우드와 이 감리를 계속 물어보시는지 132회 때 나왔던 교차 출제 문제인데 또 나올지 몰랐는데 또 나왔어요.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5번은 좀 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 내가 물론 근데 시험에 나왔잖아요. 132회 때 응용에. 그리고 저희 이 가이드라인 이 감리 계획서 있는 문서들 다 제공해드리고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래도 들어가지 말라는 건 이거 똑같이 외워서 써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요거 그다음에 이 멀티 CPU, 멀티 GPU 기술 요 두 가지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접근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빠지면 쏨 대신 뭐 감리나 멀티클럽, 차라리 멀티 GPU로 갔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멀티 GPU 관련된 부분들. 오히려 멀티 GPU가 좀 더 들어가기면 좋지 않을까. 멀티 GPU면 그렇게 GPU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장점은 좋겠고 고려사항은 걔를 돌릴 만한 컴퓨팅 파워가 돌아가야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그다음에 멀티 GPU. 이 간단하게 보면 멀티 GPU 하면 우리 예전에 채골, 전력 엄청 많이 쓰잖아요. 고전력. 그 지금 데이터 센터들 되게 많이 짓고 있는데 걔네들의 문제가 뭐냐? 걔네들이 지금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전력이에요. 그 송전으로 해서 엄청난 고와트의 전력을 땡겨와야 되는데 이건 뭐 사적인 얘기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고전 막 고송전선 막 오면은 뭐 거기서 뭐암 여기가 나오잖아. 환경 문제 그것 때문에 되게 반발이 많아요. 이 그거예요. 멀티 GPU 환경의 구축시 고려사항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 충분히 얘도 내가 조금만 이쪽 관련된 꼭 멀티 GPU가 아니더라도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개념을 잡는 거죠. 멀티 GPU 우리 토픽은 없습니다. GPU만 있지 멀티 GPU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죠. 오히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더 들어가기 편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134의 관리는 되게 무난했습니다. 문제도 되게 무난했고요. 어, 이제 문제 선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실수를 얼만큼 안 하느냐 그게 아마 가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기본 토픽들이 대부분 그나마 좀 적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지난 133회보다는 좀 기본 토픽 좀 적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기본 토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번 수업 때도 지난 회차 때도 말씀드린 기본 토픽을 계속 꾸준히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용은 교차 출제로 한번 보세요. 오히려 응용을 직접적으로 보실 부분들은 없겠지만 요번에 응용 네트워크 쓸었어요. 네트워크 7문제 나왔습니다. 보안 6문제 나왔고요. DB 1문제. 여기도 보면 디지털 서비스 4문제면 되게 작은 편이에요. 소공은 여전히 7문제 나왔고요. 되게 컴시용스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하고 C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응용 다음에 이제 135회 때 응용 보실 분들은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 응용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차 출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기 보면 요 클라우드도 132에 응용 4교시 나왔었고요. 그 리스크 관리는 뭐 사실 기본 토픽이니까 뭐 그러다 치고 보면 오노테이션도 응용에만 나왔어요. 2번 나왔었고 S밤도 응용의 관리 나왔고 IT 거버넌스 응용 쪽이고 여기도 보면 HBM도 응용 토픽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토픽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응용에서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관리에서 이게 교차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내가 어떤 토픽들을 더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교시 보면 역시나 여기는 음, 조금 짜증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동적 WEP 키 요게 좀 어려운 문제. 사실 뭐 나머지는 와이파이 7 뭐 네트워크스러운 문제고요. 우리 컴스형스러운 문제고 제로데이 취약점, 온디바이드 AI, 뭐 촉각 인터넷, 제로 트러스트, S밤, NPU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것들 특히 내가 좀 토픽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몇 번 나왔던 토픽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시험이나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 성과 측정 지표 이런 것들은 좀 챙겨 가셔야 될 토픽들이에요. 1교시에서 챙겨 가셔야 될 문제 토픽들이고 뭐 비슷합니다. 무난했어요. 대신에 여기 보면 이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의 서비스 운영 분야 안전성 검토 항목 여기 이제 CSP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CSP를 보시면 되죠. 말은 어렵지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들어가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긴 해요. 근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한 요거랑 식전 기표 WP 빼고는 뭐 무난했다. 그리고 2교시? 예, 2교시도 무난했어요.
이제 2교시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DB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정말 POE 응용하면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파워 오브 인터넷. 이더넷선 가지고 전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더넷 가지고 어떻게 전원을 갖고 와요? 생각보다 많이 써요. POE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IEEE 표준입니다. 801.3 AF였나? AF-AT였나? 잘 기준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출제에 나왔었고 응용 쪽 토픽이에요. 사실 POE는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 공문보는 AI 도입 활용 가이드 이것도 저희 수업 때 했던 얘기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 가져가야 될 것들은 여기는 대부분 기본 토픽이라 다 가져가셔야 되긴 하지만 ISM40P 사실 간편 인증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푸핑 이것도 보완해가지고 기본적인 기본 토픽이죠. 교착 상태 마찬가지고 OSI 세블레이어의 요거는 124회 관리 문제를 그냥 푼 거예요. 한 줄로 돼 있는 거를 그때 아마 ISO로 나왔을 텐데 그거를 그냥 쭉 풀었어요. 기능, 종류, 데이터 종류, 장비. 6번 문제는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녹색으로 된 것들은 다 학습을 하셔야 될 팁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3교시. 네. 여기 보면 있죠. 빅데이터의 지능정보 기술 감리실무 가이드. 이게 이제 교차예요. 클라우드 계획 수립 점검 항목 앞에 관련 나왔던 문제도 요 가이드에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온 게 네 가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 관련된 딱 네 가지 나왔었거든요. 운영 유지 보수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건 좀 관심 있어 보셔야 되고 네, EA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EA 관련된 도입 운영 지침이 올해 7월인가 6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수업 때 EA가 나올까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 92회차에 나왔어요. 132회는 이게 연관해서 나온 거라 사실 EA의 전체적인 여기 보면 이제 메타 모델이나 참조 모형 성수도 모델 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얘는 92회 때 나온 거예요. 정말 옛날 토픽이거든요. 근데 나왔다. 근데 얘가 또 나올까요?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이러다가 또 관리해서 한번 뚝또 칭찬할 수 있어서 다음 요번에 이해를 넣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계획 쪽은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무결성 보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런 게 생각 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기본 토픽인데 우리가 맨날 프로토콜 얘기하는데 도대체 프로토콜이 뭐야? 그걸 정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3요소.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어. 이런 토픽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막상 딱 보면 아는 건데 뭘 써야 되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정리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냥 개념적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거예요. 대충 얘가 얘 이런 거지. 대충 이런 놈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거일수록 더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리고 웹박가병 IDS, IPS는 저희 124회 때 나왔던 거 똑같이 110회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본 토픽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이드라인 문제가 응용은 조금 많이 나왔어요. 3교시 마지막 4교시인데 4교시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HDLC가 나온 게 조금 또 특이점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저희 수업 때 이거 할까요? 이건 해야 될까요? 관리는 하지 마세요. 설마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응용이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계층 프로토콜인데 PPP랑 이제 이계층에 몇 개 안 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나왔고요. 이런 거는 그냥 통신 안 하시면 사실 학습은 안 하셔도 돼요. HDLC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신 중요한 게 이제 SP 인증 요건 좀 보셔야 되고요. 1번. 그다음에 우리 2616이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나왔고 요건 누구나 다 잘 쓰는 거죠. 사실 2번은 딱 문제 보고 아마 누구나 다 2616이 12개 쓰고 아실 쓰면 되네. 1교시형으로 써야 되는 걸 2교시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분량에 대한 부분 잘 챙겨야 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되냐 4단락에 뭘 써야 될까 그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 1616의 구성요소 2단락 쓸 거고요. 3단락에 아실 쓸 거예요. 다 누나 똑같아요. 답안 형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4단락 어떻게 가야 될 거예요. 1단락을 어떻게 인트로를 잡아줄 거냐. 이런 문제는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게 약하게 되면 점수가 생각외로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쓸 거 다 썼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답이 다 똑같거든. 그리고 병렬 컴퓨터. 음. 이런 건 사실 관리에서 나올 만한 문제긴 합니다. 병렬 컴퓨팅 같은 경우는. 네. 풀린의 분류 많아요. 병렬 프로세스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풀린도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 관련된 부분으로 가도 되고 메모리 관련된 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들. 요거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 PT가 여기도 이제 교차 출제가 됐죠. 보안 문제. 1교시형, 2교시형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계속 나올 겁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멀티모달 인공지능. 이게 이제 AI 쪽에서 나온 그나마 좀 신토픽이긴 합니다. 얘도 당연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134회는 시험 자체가 그냥 무난했어요. 무난했고 실수에 대한 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얼만큼 실수를 적게 할 거냐. 표준문이 하나님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수를 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수를 적게 하고 최대한 그리고 이제 2교시형에서 내가 얼만큼 이펙트 있게 잘 적을 거냐.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ESG를 가지고 지표랑 정보기술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ESG를 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ESG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교시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똑같이 계속 멘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 의견이 들어가 주는 것들 나만의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요. 그게 다달라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서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6번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기본 토픽과 가이드라인이다. 지금은.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릴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가져갈 가이드라인만 챙겨서 가져가시면 돼요. 얘는 계산 문제랑 똑같습니다. 잘 나올 만한 것, 좀 이제 중요한 가이드라인들을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럼 가이드라인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것들은 다 찾아서 마지막 주차쯤 돼서 논문이나 이런 때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수업을 또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지금 4기, 5기 때에 아니, 5기, 6기 때 가이드라인 문서들은 보셔야 되니까 논문 자료들은 보세요. 거기 있는 자료들은 지금도 충분히 유효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기본 토픽들 그리고 이제 AI들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일단은 제가 요번에 차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수업 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저도 뭐 짧게 진행하고요. 뭐 자세한 것들은 뭐 수업 때 저희가 수업하면서 관련된 토픽들 다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시험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나 뭐 여러 아까 질문 못했던 것들 좀 더 질문 받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채팅으로 동일하게 주셔도 되고 네. 네, 정보관리랑 컴시형 채점은 채점관이 틀릴 겁니다만 어, 같이 하죠. 채점관은 틀릴 거예요. 도메인이 틀리기 때문에 출제위원도 틀리고요. 채점위원도 틀릴 겁니다. 근데 응용이 사람이 적어서 아마 채점위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시별로 할지 아니면 그거는 좀 봐야 될 텐데 보통 응용이 한 40명 정도 보니까 이렇게 채점위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관리는 좀 많습니다. 400명, 거의 500명 가까이 시험 보기 때문에 관리는 채점위원이 많은데 응용은 채점위원이 많지는 않아요. 다르게 합니다. 물론 이제 도메인별로 별도로 해서 관리 따로 응용 따로 이렇게 채점을 하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많잖아요. 어, 40명의 답안지를 보는 거랑 보통 채점할 때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집단 몇 개를 먼저 뽑아요. 뽑아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썼는지를 일단은 채점관들이 보고요. 그거 기준으로 다시 전체 채점을 하거든요. 근데 응용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잖아요.
40명, 50명 되는 거기 때문에 채점하기 쉬워요. 생각외로. 그럼 정말 더 꼼꼼하게 보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많이 뽑으면 3명, 뭐 요즘 분위기로는 뭐 2명, 3명 뛰는 거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겠죠. 물론 관리도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관리는 채점위원이 더 많을 거니까. 교시별로 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관리가 교시별로 3명씩 해서 있을 거고요. 근데 응용이 전체 교시에서 3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교시별로 하기에는 40명, 3명이서 채점하면은 뭐 하루면 한 이틀이면 끝날 테니까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궁금한 사항들. 수업과 관련된 것도 다 괜찮습니다. 없으실까요? 지금 5분이네요. 네. 네, 저희 주간 계획표는, 기본적으로는 주간 계획들은 저희 카페에 제가 일단은 올릴 거고요. 뭐 어떤 주에 어떤 도메인인지는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업 전에 토픽 리스트는 제가 지금 현재 업데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수업 전에 제가 전체 토픽 리스트 올려드릴 거고, 그에 따른 서브 노트들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정리 중이어서 솔직히 아직 정리는 안 돼 있고, 신토픽도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 이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정리되면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최대한 토픽 리스트는 좀 더 빨리, 그리고, 1주차에 수업할 PM하고 IT 경영은 더 빨리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주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 정리는 다시 올려드리고, 뭐 저희 매주는 일과는 동일합니다. 오전에 200분 시험 보고요. 점심 먹고요. 이제 오후에 그 주 모의고사 총평 드리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멘토링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저희의 매주 일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수업과 관련된 것도 괜찮고요. 어떤 것든 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수업 때 또 궁금하신 거 질문 못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으세요. 편하게.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네요.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마치고 잠깐 정사 집사님 잠깐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저희 오늘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얘기 들었는데, 그 아마 생각 안 나셔가지고 더 얘기 안 해주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은 조금 편집할 거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서 좀 따로 유튜브나 이런 데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 혹시 모르는 것들 그때 또 반복으로 보셨으면 하고, 추가적으로 뭐 문의가 있거나 뭔가 있으면 개인톡으로 저희 공유, 아마 카페에 찾아보시면 저희 그 소개글에 있을 건데, 그 거기에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일단은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인 것들은 그렇게 좀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번 가을을 잘 보내야지 내년 상반기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가을 진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